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234페이지 일장 효과의 기구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장 효과가 어떤 그 메커니즘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자, 요 이제 땅이고 여기 작물이 이렇게 있다 봅시다. 자, 작물이 그렇게 있다 보자 이런 얘기지.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잎이 이렇게 있다. 잎이 자 이렇게 이제 잎이 사실 나무에 비해서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눈이 볼 수 있게 좀 크게 그리는 겁니다. 자, 잎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일장 처리의 감흥 부인 잎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일장 처리를 하면요, 이러한 일장 처리의 감흥 부위는 잎이다 말이지. 자, 잎에 일장 처리가 이루어지면은 잎에서 개화 호르몬이 행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잎에서 개화 호르몬이 행성이 되는데, 이런 개화 호르몬을 폴리비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폴로리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개화 호르몬이 행성이 되면, 이런 개화 호르몬은 유관수속의 체관을 타고, 체관이다라고 한다면 물이 아닌 이제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죠. 체관을 타고 이동하거나 또는 표피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쭉 어디로 이동하냐면, 여기 이제 정단에 있는, 정단이 꼭대기 정단, 이런 정단에 있는 분열 조직이라든지, 또는 정단까지는 안 가더라라고 하더라도 측생에 있는 분열 조직이라든지, 옆에 이렇게 되는 분열 조직이라든지, 이런 정단이나 측생의 분열 조직으로 전달이 되고, 정단이나 측생의 분열 조직으로 전달이 되고, 여기서 이제 개화가 유도가 된다. 자, 이런 시스템으로 일장 효과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234페이지 밑에 이제 쭉 나와 있죠. 자, 한번 봅시다. 감흥 부위에서 일장 처리에 감흥하는 부위는 잎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잎입니다. 감흥 부위는 잎이다 말이죠. 잎이다. 그리고 이제 같은 잎이라고 하더라도 어린 상반부보다는 성숙한 하반부가 더 잘 감흥하지만 노엽이 되면 감흥이 둔화된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아주 어린 잎의 경우는 감흥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어느 정도 발화가 되어서 이제 하화가 행성될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란 그러한 단계에서 일장 효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 잎에서는 안 되고 약간 성숙한 그런 잎에서 잘 되고, 이제 노화가 되면은 또 잘 감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자극의 전달은 일장 처리에 의한 자극은 잎에서 생성되어 줄기의 체관부 또는 피층을 통해서, 줄기의 체관부 또는 포피층을 통해서 이동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화가 행성되는 정단 분열 조직, 정단의 이 꼭대기 정단 분열 조직이나 또는 측생 분열 조직, 측생 분열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동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자극의 전달 방향은 향기적, 향정적 어느 방향으로도 전달되며 그 속도는 수크로스나 용기용질의 체관 조직에서의 이동 속도보다 훨씬 느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향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향기적, 이 한문을 쓰니까 이제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향기적,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향정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정이라는 꼭대기 적 이런 의미입니다. 한문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동되거나 또는 위쪽으로 꼭대기 쪽으로 위쪽으로 이동되거나 둘 다 이동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둘 다 이동은 가능하고, 이동 속도는 수크로스의 이동 속도보다 훨씬 느리다. 수크로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이 행성이 되죠, 그죠? 이래 당이 행성됐을 때 그 당의 체내에서의 식물 체내에서의 이동 속도보다도 훨씬 느립니다. 느리다. 자, 그 다음에
일장육의 물질적 본체는 일장육에 관여하는 물질적 본체는 호르몬성인 물질로서 입에서 형성되어 줄기 생장점으로 이동하여 하행성을 유동하는 것으로서 이게 바로 개화 호르몬이다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화 호르몬이다라고 불리워지는 것인데 이러한 개화 호르몬이다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플로리겐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화학물질과 일장효과 나와 있는데, 장일식물은, 자, 이제, 화학물질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식물 호르몬은 이제 식물 자체적으로 생성된 겁니다. 자,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이제 생장 조절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식물 호르몬도 이제 화학물질이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화학물질도 바로 생장 조절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식물 호르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옥신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옥신이라는 것도 있고, 또, 지베렐린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옥신은 장일식물에 대해서는 옥신을 처리하면 장일식물의 경우는 개화가 촉진됩니다. 그런데 단일식물은 개화가 오히려 억제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지베렐린은 이거는 저온 처리와 같은 지베렐린 처리를 하면 저온 처리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장일 처리를 한 거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식물 호르몬의 옥신류, 이 옥신류가 어떤 일장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옥신류에 의해서 장일식물은 오히려 개화가 촉진이 된다. 장일식물은. 그러나 단일식물은 개화가 오히려 억제되는. 그런데 지베렐린의 경우에는 지베렐린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장일 처리를 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일 처리를 하는 경우와 똑같다. 자, 그러면 옥신의 경우에 이 옥신의 인공적인 화학 물질인 생장 조절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IAA라든지 또 대표적인 게 NAA라든지 또는 2,4-D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옥신류의 생장 조절제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옥신류의 생장 조절제예요. 그러면 옥신류의 생장 조절제는 IAA나 NAA나 2,4-D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한다. 자, 이런 처리를 했다라고 할 때 장일식물에다가 이런 처리를 하면은 개화가 촉진됩니다. 그런데 단일식물에다 이런 처리를 하면은 개화가 오히려 억제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베렐린 처리를 하면 이거는 장일 처리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한 내용이 우리 23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자, 보니까 장일식물은 옥신 사용으로 화성이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밑줄 것이고요. 쭉 내려와서 단일식물은 옥신에 의해 화성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 밑줄 것이고, 그 밑에 오른쪽에 지베렐린은 저온 장일의 대체적 효과가 탁월하다. 저온 처리한 것과 같다. 장일 처리한 것과 같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저온 장일의 대체적 효과가 탁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베렐린을 공급하면은 장일 식물의 경우에는 단일 하에서도 꽃이 핀다. 개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화 이외의 여러 가지 일장 효과를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개화 이외의 일장 효과를 한번 보자. 자, 이제 성의 표현인데 이것도 모시풀이나 이제 삼의 경우에 보면은 자, 우선 3을 한번 봅시다. 3. 자, 3은 자웅이주입니다.
자웅이주다라고 하는 말은 암끝과 숫끝이 서로 다른 나무에 다른 개체에 있습니다. 자웅이주입니다. 그런데 이 삼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섬유질로서의 옷을 짠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 삼은 암끝하고 숫끝 중에서 숫끝보다는 암끝이 훨씬 생육도 좋고, 그리고 이 삼의 섬유질도 좋습니다. 섬유질도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자웅이 이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자주, 암끝, 자주를 많이 키우는 게 좋겠죠. 자주를 많이 키우는 게 좋다. 자, 그런데 다 삼에 대해다가 단일 처리를 하면, 단일 처리를 하면은 성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주는 암주가 되고, 단일 처리를 하면은 성전환이 일어나서 요 수주가 단일 처리로 인해서 암주가 됩니다. 그래서 수주에 대해서 단일 처리를 한다. 수주에 대해서 단일 처리를 한다. 단일 처리를 하면 암주가 되죠. 암주가 되면 암주는 생육도 균일하고 섬유질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수한 삼의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삼의 경우에는 단일에서 성이 전환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시프루의 경우는 자웅동주입니다. 자웅동주인데, 자웅이 하나의 개체에 있긴 있는데 8시간 이하의 단일 조건이 충족되면은 완전히 자성을 띠게 되고, 그 다음에 14시간 이상의 장일 조건을 띠게 되면은 완전히 웅성을 띠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의 표현되어 있는데, 모시풀은 자운동주식물인데 8시간 이하의 단일 조건에서는 완전한 자성이고 14시간 이상의 장일에서는 모두 웅성이 된다. 그리고 3은 자웅 이주식물인데 단일 처리를 해주면 숫끝이 암끝으로 또는 암끝이 숫끝으로 성전환이 되는데, 암끝이 생육도 좋고 섬유질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러한 숫끝에 단일 처리를 해줌으로써 전부 다 암끝으로 바꿔서 생산하면은 삼 생산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영양분식 기관에 발육되어 있는데, 고구마의 덩이 줄기, 그리고 감자의 덩이 줄기, 그리고 달리아의 알뿌리 등은 단일에서 비대가 조장이 되고, 양파의 비늘 줄기는 장일에서 발육이 조장된다. 이것 좀 더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양파의 비늘 줄기는 장일에서 훨씬 더 발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고구마라든지 감자, 달리아 등은 단일에서 훨씬 더 비대하게 자란다. 그래서 고구마, 감자, 달리아는 단일, 양파는 장일에서 더 왕성하게 생육된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단일성인 콩이나 땅콩의 경우에 등숙, 결합은 단일 조건에서 조장된다 이랬죠. 그래서 등숙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이 여무는 걸 말하고, 결합은 열매가 맺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콩, 땅콩 이런 거는 이제 알이 여물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단일 조건에서 촉진된다 이 말입니다. 단일 조건에서 촉진된다. 그래서 콩이나 땅콩의 경우에는 단일 조건에서 알이 잘 여물고 열매도 많이 맺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장육의 농업적 이용으로서 육종상에 이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온실 재배를 하고 일장을 조절을 하면은 여름 작물을 겨울에도 재배할 수 있으므로 육종 연한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육종을 한다, 품종 개량을 한다. 품종 개량을 할 때 종자 번식을 해서 품종 개량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개화 시기가 비슷하게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화 시기가 맞추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종자 번식을 통한 육종이 어렵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단일 작물이다 또는 장일 작물이다에 따라서 단일 처리를 해서 개화를 촉진한다, 장일 처리를 해서 개화를 촉진한다. 이래서 서로 개화의 시기를 맞추어 줌으로써 그만큼 육종 연한을 단축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개화기 조절, 마찬가지. 일장칠에 의해서 개화기를 조절하여 원하는 시기에 꽃을 피울 수 있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성 국화에 대해서 단일 처리를 하면은 당연히 촉성 재배가 되겠죠. 그래서 꽃이 빨리 필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국화꽃이 피는 것을 단일 처리를 하면 여름에 국화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일 처리를 하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을보다 더 늦은 늦가을이나 겨울에 국화꽃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자, 이와 같이 개화기를 조정을 함으로써 언제나 국화꽃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주년 재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일장처리를 통해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물의 기상생태행 돼 있는데 작물이 이제 기상생태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 영양 생태행, 이거는 기본 영양 생장성이 가장 크게 작용되는 것이고, 감온행, 이것은 온도에 대한 감응도가 생육에 있어서 가장 크게 지배되는 그러한 행태고, 감광행은 빛의 강한 빛의 강도가 가장 크게 생육을 지배하는 그러한 행태의 작물을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 영양 생장형 할 때 기본 베이지 B란 말이야. 그 다음에 감온행이다 또는 감광행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온도를 L로 보고 감온행은 강강에 감아 봅시다. 기본 영양이 B고요. 그 다음에 감온행연 요것은 T 온도. 그 다음에 광선은 라이터에서 강강 L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품종을 표시를 할 때 대문자로 한 것이 거기에 대한 감응성이 높은 작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본 영양 생장액은 기본 영양 생장성이 크고 감온성, 감광성이 작다 이랬으니까 B가 대문자, T와 L을 소문자로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지? 그래서 L과 T를 소문자로 쓴다라든지, 그 다음에 감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인 T만 대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B와 L, T 행이다 이렇게 하고, 감광성은 L을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B와 L과 T 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상 생태행을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 작물의 생태를 보면 237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북부 지방에 갈수록 북부 지방에 가면 가을이 춥습니다. 오히려 가을이 춥죠. 가을이 춥기 때문에 온도의 감응을 보이는 감온행인 조생종이 재배가 되어서, 그러니까 가을 되기 전에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조기 파종하려고 조기 수확을 할 수 있는 감혼행이 재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남부 지방으로 갈수록 광선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관광행인 만송종이 만생종이 재배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북부 지방으로 갈수록 춘행이 문제가 되므로 감온행인 조생종이 재배가 되고, 남쪽으로 갈수록 감광성이 커져서 생육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감광성인 만생종이 재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것만 하나 몇 줄 그어 놓으시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제 3편을 다 보고요. 이제 쭉 넘어가면 제 4편으로 와서 재배 기술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재배 기술로 들어가서 이제 작부체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작부체계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연작과 기지. 연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재배 장소에 같은 종류의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하는 걸 연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피해를 기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작을 할 때 생육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피해를 기지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연작은 작물 종류에 따라서 꼭 연작을 해도 별 지장이 없는 것. 다시 말하면 기지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고, 연작을 하면은 기지 현상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그런 작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작의 해가 적은 거 돼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죠. 그 다음에 1년 휴작을 요한다라는 것은 연작의 해가 좀 있으니까 1년 갱작하고 1년을 쉬란 말이에요. 또 갱작하고 1년 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년 쉬라. 3년 쉬라. 5년에서 7년 쉬라. 10년 이상 쉬어야 된다. 한번 갱작하고 나서 10년 이상 쉬어야 된다. 그러면 갱작하고 나서 10년 이상 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지가 아주 기지 현상이 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이상 쉬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지 현상이 아주 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지 현상이 아주 큰. 이 말은 10년을 휴작해야 된다. 10년 휴작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아마, 인삼 등이다. 아마. 인삼할 때 인삼하면 재배하고 나서 한 10년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인삼. 이거는, 연작의 피해가 가장 크다. 그 다음에 5 내지 7년은 그 중간쯤 되죠. 그래서 5 내지 7년은 수박, 가지, 완두, 고추, 토마토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수박, 가지, 완두, 고추, 토마토 정도는 기억하셔야 된다. 수박, 가지, 완두, 고추, 토마토 밑줄 그어 놓으시고 3년 유작, 쑥갓, 토란, 참외 밑줄 그어 놓으시고 2년 유작, 마, 감자, 오이, 땅콩 밑줄 그어 놓으시고 1년 유작, 시금치, 콩파, 생강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됐죠? 자, 그러면 가수의 경우에 기지가 문제되지 않는 가수는 어떤 게 있느냐? 가수의 경우에도 기지 현상이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 기지가 문제 안 된다. 그게 뭐가 있냐? 3번에 사과, 포도, 자두, 살구 되어 있죠. 그래서 가수의 경우에 기지가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서는 사과, 포도, 자두, 살구는 기지가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가수의 경우도 기지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가수의 경우도 기지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이 말은 기지 현상이 크게 나타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복숭아, 무화과, 앵두, 감귤. 복숭아, 무화과, 앵두, 감귤. 자, 이거는 이제 기억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자, 기지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 인삼, 아마. 과일의 경우는 복숭아, 무화과, 앵두, 감귤은 기지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구나. 됐죠? 기지의 원인은 연작으로 인해서 토양 비료분이 다 소모되어 버린다든지, 염류가 집적된다라든지, 토양 물리성이 악화된다라든지, 잡초가 번성한다라든지, 유독 물질이 축적된다라든지, 토양 전염병이 전염병의 병균이 잠복하고 있다라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기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기지에 대한 대책은 계속 이어짓기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어짓기 하지 말고 휴작을 중간중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윤작을 통해서 기지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토양을 소독을 해준다든지, 객토를 한다든지, 접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로 기지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윤작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윤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려짓기를 말하는데, 윤작의 방식은 3포식, 계량 상포식, 노포커식. 이렇게 이제 발달을 받는데, 3포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은 여름작물, 3분의 1은 겨울작물, 3분의 1은 휴안을 하는 걸 3포식 경작이라고 합니다. 삼포식, 그 다음에 계량 삼포식, 그 다음에 노포크식. 자, 삼포식은 토양의 3분의 1에는 여름작물, 3분의 1에는 여름작물을 경작하고, 또 3분의 1에는 겨울작물을 경작하고, 또 3분의 1은 휴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삼포식이야.
그러면 계량 산포식의 경작 방법은 뭐냐면 3분의 1은 여름 작물 그대로, 또 3분의 1은 겨울 작물 그대로. 이 3분의 1은 이제 휴안을 하는데, 휴안하는 것보다는 콩과 작물이나 다비 작물을 심자. 그래서 이거는 콩과 작물이나 다비 작물을 경작하는 것. 콩과 작물이다라고 하면, 콩과 작물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유리질소를 고정시켜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력을 증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콩과 작물을 재배하면 지력이 증진됩니다. 그 다음에 다비 작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료를 많이 써서 경작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역시 비료 성분이 많이 토양에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토양이 비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콩과 작물이나 다비 작물을 휴안하는 대신에 심자, 경작하자. 그러면 지력이 증진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비 작물의 대표적인 게 파, 무 같은 겁니다. 다비 작물에 예를 들어라 하면은 파라든지 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비 작물에 해당이 된다. 자, 이런 다비 작물을 경작하자. 이것이 이제 계량 산포식입니다. 그 다음에 노포크식은 뭐냐면, 노포크식은 밀, 순무, 보리, 클로버 순서로 경작한다. 자, 밀이나 또는 귀리, 밀, 순무, 보리, 클로버. 자, 여기서 밀, 길이다, 보리다라고 하는 것은 화본과입니다. 밀이다, 보리다, 화본과죠. 문광목과 속종, 문광목과 속종 할 때 무슨 과에 속한다,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종 이렇게 되는데 화본과에 속합니다. 보리도 역시 화본과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순무는 근체류에 해당이 됩니다. 순무는 근체류. 뿌리를 식용으로 삼는 채소입니다. 그 다음에 클로버는 콩과에 해당됩니다. 클로버는 콩과입니다. 콩과. 자, 이래서 노포크식은 화본과, 근체류, 화본과, 콩과 이런 식으로 근체류와 콩과를 중간중간 섞어서 이렇게 경작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노포크식입니다. 그래서 노포크식은 화본 심는데, 화본 심는데 중간에 근체류나 콩과를 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윤작의 형태로서 노포크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윤작의 원리 쭉 나와 있는데 3번에 보니까 지력 유지를 위하여 콩과 작물이나 다비 작물이 포함되는 게 좋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콩과 작물이나 다비 작물의 경우는 지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3번에 지력 유지를 위하여 콩과 작물과 다비 작물을 포함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4번에 잡초 이갱감을 위해서 중갱 작물이나 피복 작물이 포함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중갱 작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뿌리가 좀 깊게 내려가는 심근성 작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근체류는 심근성 작물에 해당됩니다. 심근성 작물. 에 해당되고, 피복작물 하면 잔디 같은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체류라든지 잔디와 같은 이러한 작물을 심으면은 그만큼 잡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잡초가 줄어드는 심근성 작물인 근체류를 심고, 콩과의 경우는 아까 전에 지력 증진을 갖다 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토양 보호를 위해서 피복 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윤작의 효력 하면은 지력의 정진.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클로버와 같은 콩과 작물은 유리 질소를 고정함으로써 지력을 정진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비 작물의 경우에는 비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비료가 토지에 좀 남아 있어서 그것이 축적되어서 상당히 토지의 비옥도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체류의 경우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기 때문에
입단 행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단 행성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런 것들이 지력을 정진시키고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0페이지. 우리나라 윤작을 보면, 남부의 노는 1년 2작입니다. 배하고 보리나 또는 채소. 중남부의 밭은 1년 2작인데, 보리밀 또는 콩, 목화, 고구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부, 산간부는 밭은 1년 2작인데, 감자, 콩, 이런 식으로 재배를 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답전 윤화이다라고 하는 답은 논이고, 저는 밭이죠. 그래서 논을 몇 해 동안씩 담수한 논 상태와 배수한 밭 상태로 돌아가면서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물을 넣은 논 상태와 물을 빼고 밭 상태로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논하고 밭들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경작하는 거. 이걸 답전 윤한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혼파라고 하는 것은 목야지를 조성할 때 화본가와 콩가의 목초씨를 함께 섞어서 뿌리는 걸 혼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본가와 콩과의 씨를 한꺼번에 섞어서 뿌리는 것을 혼파라고 하고, 두 종류 이상의 작물 종자를 이와 같이 두 종류 이상을 함께 섞어서 뿌리는 걸 혼파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본과 콩가의 목초씨를 섞어서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에서 간작이라는 것은 사이짓기, 혼작이다라는 것은 섞어짓기, 교호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콩의 두 이랑에 옥수수 한 이랑씩처럼 콩 두 이랑 심고 그다음에 옥수수 한 이랑 심고 콩 두 이랑 심고 옥수수 한 이랑 심고 이렇게 엇갈리게 경작하는 거, 이걸 교호작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주의작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의 주위에, 포장 내의 작물과는 다른 작물을 주위에 둘레에 쭉 둘러서 심는 둘레 짓기, 이런 것들은 주의작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종료 들어가도록 하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